안녕하세요. 승률 90%의 자리를 찾아 매매하는 블루논입니다. 자, 블루논이 이 자리에서부터 시장 예측을 계속 해드렸고, 이 지점까지 이제 삼각 수렴을 거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보셨죠? 위로 3160을 넘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승률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고, 하방으로 밀리면 3050 지지 테스트를 봐야 된다. 여러분, 그죠? 지금 어제 3050을 일시적으로 깼었어요. 깼다가 지금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데, 확률상 이 자리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되겠지만, 요거는 N자로 밀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L자로 밀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의 지지선은 2950에서 2960 정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여 큰 박스권 하단, 블루넌이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예, 이 박스권 하단 고점에 흔들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온다. 근데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고 옆으로 길게 횡보하면서 시장의 모멘텀, 글로벌 시장의 모멘텀이 있으면 상방이겠지만, 제가 지금 볼 때, 예, 한때는 거의 중국의 6위 안에 들었던 회사였더라는 것 같은데, 지금 파산이 되냐 마냐 이런 부도 위험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였죠? 앞전 2008년도, 2008년도 이때 주식시장이 자 400, 500포인트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뭐가 나왔냐?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죠? 이때 당시에도 뉴스에는 괜찮다. 미국이니까 세계 1위 국가인데, 기축통화 국가인데, 은행이 파산하겠냐? 괜찮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파산하면서 지수가 얼마만큼 밀렸어요? 이렇게 원만큼, 이 폭만큼 밀렸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꼬리부터. 예. 상승폭은 얼추 이 정도 나왔고, 이 꼬리를 꼬리는 이제 투매 현상이니까, 만약에 이 봉의 저점에서부터 올리게 되면은, 정확히 그 고점에 다 왔어요. 그리고 요 조정폭 있죠. 하락폭도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코로나 때도 2017년도 이후에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 요거를 갖다 대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만약에 헝다그룹이 파산을 하고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지수까지 밀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예. 많이 밀리면 2100선까지 아마 이렇게도 밀릴 가능성이 짙은 시장이다. 이거는 블루넌이 6월 달에 이미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주식하시다가 골로 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시장이 좀 더 빨리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보통은 블루넌이 장중에 녹화는 잘 안 떠요, 그죠? 근데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제가 장중에 영상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심상치 않게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월봉상 보게 돼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꺼림직합니다. 이 월봉상 장대 음봉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장대 음봉을 뽑아버리게 되면은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바뀌는 게 좀 다행입니다. 만약 이렇게 쭉 빠질 수 있었는데 다리 바뀌니까, 다리 바뀌면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줘도 결국엔 2900까지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블루넌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게 제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결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방법은 주식 100%이신 분들은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100%인 분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손해가 크지 않은 종목들 있죠. 한 15%에서 20% 이내, 그 정도 종목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장이, 내가 만약에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해서 좀 시장이 이 자리 왔어요. 이 자리 오면은 여러분들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금이 있으면 회복하는 게 빠릅니다. 근데 보유 종목은 그 종목이 안 올라오면 회복을 못 해.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주고 또 빠지면 거기서는 이제 물려서 답이 안 나고 깡통 계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깡통 계좌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요지 시장은 뭐든지 뭐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가는 시장. 그리고 여기는 주도주가 올라가는 시장. 여기서는 이제 박스권인데 박스권이 개인들한테는 원래 제일 위험한 시장인데 여기 시장 자체도 좋았어요. 그동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시장은 지극히 가능성이 지금은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선 테마주 중에서는 아가방 컴퍼니, 그죠? 아가방 컴퍼니나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들은 갖고 있어도 대선 이슈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 종목들은 잠깐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대북주, 물론이 강조했던 대북주 아난티는 오늘 목표가를 찍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6월 달에 여러분들 들었죠? 6월 말 정도에 아난티 요 정도 자리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본다? 15,000원 보고 가져가셔라 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정도 가격에 다 팔았을 수 있어요. 못해도 어제 정도 팔거나 오늘이 4,850원, 예, 15,000원 찍었죠? 그러면 물론 정확히 기억납니다. 이거 9,800원 이하 매수였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9,8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50%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가져가신 분들은. 자, 그리고 대아티아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었는데 올라갔다라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죠. 상승장이 종목 올라가는 거는 뭐 보통 대다수 종목이 올라가는데 보시게 되면 이 빠지는 시점부터 대아티아이 대북주는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넌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안에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우주선이 달나라를 가는 세상입니다. 북한의 체제 더 이상 유지를 못해요. 유튜브, 개인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대중매체 안 먹힙니다. 대중매체는 돈 받고, 기업에서 돈 받고 하면 유리한 홍보해주고, 그죠? 이런 거 안 먹혀요, 이제. 개개인들이 방송하는 시대고, 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왔어요. 거짓 언론 이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산당에서 제재하려고 해도 인민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북한에서 우리나라 박정희처럼 쿠데타를 일으키든 뭔가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를 지속적으로 좋은데 왜 매도 의견을 드리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이 정도 위치였어요. 이 정도 위치. 그러면 하루 빠지는 이틀 빠지는 상관없이 홀딩입니다. 무조건 가져가는 거죠. 근데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물론 대아티아이가 3년, 2, 3년 지나고 나면은 더 지금 가격보다 높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2, 3년을 못 버티고 버티기 힘들어지니까. 그죠? 시장에 만약에 시장이 이래요. 시장이 파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종목들이 이렇게 있죠. 예. 이 큰 종목이 있고 자그마한 종목이 있고. 예. 이런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레벨 다운이 돼요. 이렇게 다운이 돼. 그럼 종목들도 얘네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이게. 이해를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있는 종목이더라도 지금은 시장이 하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해주셔라. 가더라도 만약에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블루런이 아난티를 15,000원 목표가 드리고 대아티아이는 9,000원 드렸어요. 근데 아난티가 대아티보다는 대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난티가 좀 더 올라간 건데 대아티아이가 만약에 눌리면 간다라고 치면 여기서 매도를 했어. 눌렸다가 다시 사서 다시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려있는 그 어떤 종목이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제약에 물려있다. 그러면 매도를 절반을 하고 시장 밀리면 얘도 이만큼 밀릴 거니까
그걸 갖고 있으면 이만큼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지만 여기서 다시 손절친 걸 여기서 다시 사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종목을 사면 그럼 다른 종목은 다시 본전까지 올 때 이건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빠진 폭을 어느 정도 이 수익으로 인해서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가나 여기 계속 물을 타버리게 되면 이거 빠져버리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현 시장은 40에서 50%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한테 지금 카톡으로 어떤 종목 살까요? 계속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제가 지금은 사는 시장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수 2,900 정도 빠지면 그리고 3,000을 깨게 되면 3,000이라는 지수는 개인들의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3,000을 깨게 되면 일시적으로 투매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포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때도 여러분들 막 블루한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어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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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무섭다고. 제가 근데 이때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반등이 오기 때문에. 그죠? 반등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또 괜찮다 싶을 겁니다. 근데 이 하락이 여기서 다시 나오면 이때보다 더 무서운 공포장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단봉이 양봉인데 저는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한번 저점을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도 밑으로 밀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들이 만약에 지금 얘가 시장이 좋아서 앞으로 미국 시장이 단기 반등을 하고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 3,100선까지 다시 올라와 준다고 하면 웬만하면 현금화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트렌드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는 자, 요 트렌드, 예, 이 트렌드 선에서 이제 빠지게 될 겁니다. 요 트렌드 선에서 요 트렌드죠, 요 트렌드. 요 트렌드에서 어떻게 되냐? N자 하나, 둘, 셋, 2,950까지 밀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고 이게 이 트렌드 안에 가상의 중심도 있잖아요. 그죠? 이 중심 이상 못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시 밀리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턴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턴해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 중심을 못 넘는다. 그러면 그 가격이 아니라 지수까지 보게 되면 3천 한 3050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빠진 폭이니까 3050을 다시 터치해주고 거기서 다시 밀리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트렌드 선을 못 넘어가고 다시 빠져.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락 우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 2, 3, 4, 5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2000, 2200, 2100에서 2100까지. 근데 이런 시장이 오지 않길 바라는데 요즘 종목들 대형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다들 고점 시그널이 다 나와서 그게 조금 의심스럽다는 거죠. 대형주들이 그래요. 대형주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한 종목이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일단 봐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월봉상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꼬리가 있죠. 꼬리가 있고 음봉으로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 내려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게 이 엿가락처럼 이렇게 휘는 게 그러면 밀리면 다시 반등은 주겠지만 다시 빠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 원대까지 처음 상승을 했던 자리는 여기지만 중간 라인까지 5만 원대까지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건설주에서는 우리 이제 현대건설을 좀 봐야겠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요거는 힘이 좀 약했어요. 건설주는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가 아니다 보니까 힘이 약했고 건설주 자체는
하락 트렌드도 지금 벗어나질 못했다. 원래 이 건설주의 목표치는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자리도 채우지 못했죠. 8만원까지도 못 왔기 때문에 건설주는 원래 힘이 약한 종목이고 매매하면 별로 재미없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현대건설. 게임주의 대장이 NC소프트였죠. NC소프트는 먼저 그 자리까지 왔죠. 블루넌이 이거 5만원까지 아니 50만원까지 올 거라고 했습니다. NC소프트. 50만원까지 오면 그 자리에선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했어요. 이 선 미리 그어놨었죠. 근데 지금 그 자리까지 오는 과정.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 요 정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자리에. 여기에. 이게 아직 안 나왔죠. 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대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반등을 줘도 카카오 반등을 줘도 13만원 언저리 12만원 후반대 12만원 중후반대까지 밀려주고 다시 되밀린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워낙 다들 고점이에요 지금 시장이. 예, 이거 완전히 길게 보면은 개별주죠. 거의 만원대부터 17만원 1700% 해먹은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고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금은 현금화를 해주셔라. 예, 그렇게 하고 블루너는 어제 인버스를 좀 매수를 했어요. 인버스에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블루넌의 천기 누설 영상, 그죠? 시장의 천기 누설 영상 6월 초에 제가 제작했다가 구독자분들 300명일 때 300명만 보시라고 제가 하고 최근 영상에는 단편적으로 올려드렸죠. 그 영상에도 이 내용은 있어요. 인버스가 바닥을 찍었다. 대박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인버스를 일단은 저는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지금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인버스는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하셔도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단기 목표로 보게 되면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추세 N자 2,400원 정도까지도 올 수가 있다. 아, 이거 곧버스죠, 곧버스. 곧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예, 이게 곧버스입니다. 저는 곧버스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블루노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고, 헝다그룹이 시장의 지금 주요 관건인데 만약에 헝다그룹이 파산을 한다 그러면 곧버스는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인버스를 투자 많이 했을 때가 블루넌처럼 시장이 고점이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고점이다라는 걸 예상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상하신 분들은 어디서 들어갔냐? 올 초에 2021년 초에 들어갔습니다. 올 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장 좋으니까 8개월 정도로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야 이제 수익인데 이건 수익도 아닌 거죠. 실제로는 타이밍은 곧버스는 지금이 타이밍이다. 네. 오늘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넌